오늘의 영상은 엘바프 전장에서 활약한 사왕 밀짚모자 일당의 전투와 드디어 다가온 상디의 패왕색 패기 유무, 그리고 도미리버시의 파회법이 공개되며 조로의 패왕색 컨트롤 각성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피스 1176화 풀버전 만화 분석입니다. 신세계 엘바프 명계 니카 루피와 함께 양계로 올라온 니드우그 로키는 목마들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충격파 토르헤임을 발사했고, 이내 주위에 있던 목마들이 쓸려나가는데요. 그 시각 검은 드래곤을 바라보고 있던 프랑키였지만 이내 릴리스가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릴리스가 꺼낸 물건은 바로 옴니드레인 컨버터로서 엘바프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이어 프랑키와 보니를 바라본 릴리스는 너의 콜라보다 더 좋은 에너지를 기동해본 적이 있냐는 말과 함께 웃음을 짓게 되죠. 그 시각 화재가 일어난 도서관 근처 니드호그를 바라본 우솝은 세상은 오늘 종말을 맞이할 거라며 검은 드래곤의 크기가 카이도를 능가한다 말했는데요. 나아가 드래곤의 등 뒤에는 루피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내 로빈과 나미 그리고 징베는 소머즈에게 상처 입은 사우로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죠. 나아가 나미는 학교와 도서관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제우스를 통해 비를 내리게 했고, 이어 로빈과 사우로가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제우스의 등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우스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환수종 용용 열매의 능력자 킬링엄이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독을 가진 드래곤 린드블룸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어 세계의 역사는 버리기로 한 약속이라며 비를 내리고 있던 제우스를 린드블룸이 단숨에 집어삼키는데요. 결국 제우스가 집어삼켜지자 그 모습을 바라본 나미는 경악하는 표정을 짓게 되었고, 이어 상디와 징베는 3명의 악마 중 1명이 킬링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릴리스가 오디시를 출동시키자 이내 주위에 있던 학교와 도서관을 전부 얼려버리는데요. 그렇게 불을 흡수했던 오디시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 주위의 모든 것을 얼려버렸고, 이어 릴리스는 돌아온 오디시를 통해 슈퍼배가 콜라라는 에너지 덩어리를 프랑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더불어 릴리스는 너의 내부 구조는 이미 파시피스타와 견줄 수 있지만 동력원이 평범한 콜라였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했는데요. 때문에 연료라는 건 정렬이라는 말과 함께 이걸 마시면 힘이 증폭할 수 있다 말하며 엘바프의 에너지원이 응축된 콜라를 전달해준 거죠. 한편 린드블룸에게 삼켜진 제우스는 이내 나미에게 구해달라 말했고, 이어 로빈은 사우로와 함께 오하라가 남긴 서적을 지키기 위해 도서관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반면 기사단 킬링엄은 희망을 보여주지 않겠다며 지금의 역사를 근절시켜야만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표독스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한편 징베는 녹마에게 집어삼켜진 제우스를 토해내기 위해 정권을 사용하려 하자 이내 그 모습을 바라본 킬링엄은 세계에서 제일 추한 종족이 바로 어인족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마스크를 쓰고 오길 잘했다 말했는데요. 이처럼 기사단이자 천룡인이었던 킬링엄 또한 우월감을 드러내자 이내 상디는 선민사상을 거론했고, 이어전 칠무의 징베는 물론 우리 선원들을 모욕한 죗값을 받겠다며 분노의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 시각 오디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에너지원을 공급받게 된 프랑키는 이전과 다른 점프력과 완력을 갖게 되었고, 이어 어인 공수도를 준비하는 징베의 기술과 함께 슈퍼스토롱 주먹을 날리며 동시에 목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상디는 디아블 잠부를 이용한 기술 콩카세를 통해 기사단 킬링엄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죠. 이처럼 사왕 밀짚모자 일당과 릴리스의 활약을 통해 오하라가 남긴 서적은 물론 세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시각 니카 루피와 니드호그 로키가 등장했던 서쪽 마을. 이내 신거병 해적단은 악마로 변모한 거인족을 상대하며 베어도 부활하는 불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악마화 군단의 진격을 막을 수 없자 결국 거인족의 영웅 야르리 있는 장소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는 이무의 능력에 저항한 채 잠시나마 자아를 되찾게 되자 이내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며 눈앞에 있는 야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도리와 브로기는 거인족의 영웅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벌이고 있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었는지 이내 죽음을 각오했는데요. 그렇게 도리와 브로기는 서로가 함께한 전우이자 엘바프의 전사였기 때문에 서로의 목을 베어버리며 긍지 높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한편
도리와 브로기의 행동을 바라본 거인족과 조로는 이내 충격을 금치 못했고, 결국 도리와 브로기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한 순간, 이내 도미리버시의 능력이 발동되며 이전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몸이 뒤집어졌는데요. 그렇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자 능력이 풀리게 되었는지 이내 도리와 브로기는 육체의 손상이 회복된 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진 체력은 회복할 수 없었는지 거칠게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죽음을 통해 도미리버시의 파회법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내 도리와 브로기는 신거병 해적단에게 합류해 악마화가 풀리는 방법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상당한 치명상은 물론 완전한 죽음에 이르면 도미리버시의 능력이 해제될 수 있자, 이내 조로는 물론 나머지 거인족 또한 말과는 다른 표정을 보이게 되고, 결국 모두가 전력을 이끌어내 악마화 거인족을 상대하려는 마지막 장면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76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사왕으로 등극한 밀짚모자 일당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내부 구조는 파시피스타와 견줄 수 있는 프랑키였기 때문에 천재 과학자가 발명한 오디시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연료를 얻게 되며 거대한 목마를 징배와 함께 쓰러뜨렸습니다. 이처럼 엘바프의 에너지원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 프랑키였기 때문에 앞으로 오디시를 통해 고급 연료를 얻게 된다면 프랑키 또한 강한 전력으로 성장하며 활약할 수 있는 건데요. 한편 기사단으로 등장했던 킬링엄은 어인족 징배를 경멸하며 같은 공기조차 마시고 싶지 않은 선민사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천룡인의 복장으로 등장했던 킬링엄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월감을 드러냈고, 이어 킬링엄의 언행을 듣게 된 상디는 이내 분노의 감정을 끌어올려 기사단과 충돌했죠. 이처럼 상디의 상대는 니카 루피와 니드호그 로키처럼 환수종 용용 열매 능력자 킬링엄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는 엘바프에서 중요한 떡밥 중 하나인 상디의 패왕색 패기 유무가 기사단과의 전투로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킬링엄은 이무와 심해 계약을 맺은 불사의 능력자로서 도미리버시와 달리 기사단들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도 목숨이 유지되었는데요. 때문에 원피스 1170화 과거 로저 해적단은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공격기를 통해 기사단을 상대했고, 결국 그들의 약점은 패왕색이라는 사실을 전투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으면 불사의 능력자들의 회복을 느려지게 만들 수 있고, 이어 상처에 상응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당시 로저 해적단은 샹크스를 지키기 위해 기사단을 격퇴시켰죠. 결국 상디가 상대할 기사단 킬링엄은 도미리버시로 탄생한 불사의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패왕색 패기를 통해서만 킬링엄을 상대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로저 해적단처럼 선장을 지탱하기 위해선 양날개였던 레일리와 가반처럼 밀짚모자 일당에도 조로에 이어 상디가 패왕색을 지니고 있어야만 선장 루피를 보좌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원피스는 최종장입니다. 결국 이제는 상디의 패왕색 패기 유무도 밝혀져야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대비해 패왕색 패기의 경지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디의 패왕색 유무 공개가 적절한 시점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디가 패왕색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사의 능력자 킬링엄을 상대로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패왕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시각 도미리버시의 파회법을 알게 된 조로는 상대방을 죽음의 문턱 이상으로 공격해야만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로 또한 가반의 말대로 패왕색 패기의 컨트롤을 위한 결전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조로가 패왕색을 인식하며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엠마를 통해서가 아닌 자력으로 패왕색을 두를 수 있어 그때는 화도 일문자와 3대 귀철마저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거죠. 결국 미호크 또한 패기를 둘러야만 모든 도검이 흑도가 될 수 있다 말했듯이 이번에는 패왕색을 두르게 된다면 더욱 강한 위력이 담긴 진정한 흑도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사왕 루피를 지탱하는 양날개, 조로와 상디의 본격적인 전투가 다가온 가운데 과연 상디는 무의식적인 패왕색이 깨어나며 환수종 능력자 킬링엄을 상대할지, 그리고 조로는 악마와 거인족을 상대로 패왕색을 인지하며 컨트롤에 성공해 한층 더 수준 높은 경지로 올라갈지는 다음 원피스 1177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